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임용고시에 뭐가 나오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목적은 책 홍보인데요.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책 홍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치원 임용시험은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에서는 시험을 보는 거고요.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시험에서는 하루 안에 끝나고요. 2차 시험에서는 보통 이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말 그대로 지필시험, 시험 문제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내서 채점이 들어가는 그런 지필시험이고요. 3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1교시에는 교직 논술 60분입니다. 2교시에는 교육과정 A, 3교시에는 교육과정 B 이렇게 3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교직 논술은 이 책을 보시면 기출문제가 10년도 거와 최신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실 수 있고요. 교육과정 A랑 B는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강론, 유아교육 법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론은 교사론, 사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자들, 유아교육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강론에서는 신의사 예자 관련된 유아 땡땡 교육, 유아 건강 교육, 유아 동작 교육, 유아 음악 교육, 유아 수학 교육 이런 식으로 유아 땡땡 교육을 보통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의사 예자죠.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5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2교시랑 3교시에는 교육과정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짝 꿀팁인데요. A에는 보통 사상과 신의사 요 안에서 나오고요. 교육과정 B에서는 예자, 사예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때 내가 전에는 좀 더 범위에 해당될 것 같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지필시험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요거는 1.5배수를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차에서 15명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맨 위에서부터 15번째까지 이제 끊는 거고요. 거기가 커트라인이라고 하고 커트라인보다 높은 15명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에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지고요. 이 책을 드디어 홍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바로 1교시에 해당되는 유아 교직 논술에 관련된 책이에요. 10년치 기출 문제와 답안이 써져 있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논술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랑 둘이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서 썼는데요.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같이 나눠서 썼고 올해 거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누리자 선생님 버전, 자유 선생님 버전 이렇게 2가지 버전이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홍보는 끝났고요. 이 책을 또 설명을 해야겠지요. 그럼 이 책을 설명하려면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임용고시 2차는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날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구상형 면접을 대답하고 즉답형 면접을 대답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이틀 차에는 수업 실연을 하고 끝이 나요. 1차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은 저 때는 활동계획안이나 일일계획안이나 뭐 주간계획안 정도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상형 면접은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줘요. 구상형 면접은 우선 면접실이 대기실, 그리고 구상실, 그리고
면접실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그때 대기실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요. 그러면은 내가 5번이다. 그러면은 5번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내가 1번이다. 1번 보는 거고, 번호를 좀 잘 뽑아야 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너무 빨리 뽑으면 내가 막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늦게 뽑으면 막 마음이 다 늘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여유도 너무 많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중간 번호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대기실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다가요. 제가 5번이 됐어요. 그럼 5번 나오세요 하면 5번이 나가요. 그럼 복도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기로 들어가세요 하고 알려줘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구상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타이머가 한쪽에 있는데 걔가 이렇게 딱 시작이 돼요. 띡 띡 띡 띡. 이게 예를 들어 10분을 주면 10, 9, 8, 7 이렇게 내려가는 타이머인지 아니면 0에서부터 0,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머인지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딱 들어가서 가자마자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가도 괜찮다. 만약에 너무 떨리시면은 네, 청심환 같은 거 드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떨림까지 왠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청심환은 안 먹었어요. 너무 늘어질까봐. 그래서 타이머가 켜지면 제가 문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땡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각각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첫째, 둘째, 셋째 잘못된 거 하나, 둘, 세 개 써요. 그 다음에 그거랑 매칭된 해결 방안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 요거를 시간이 되면 한번 조금 읽어보고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이거를 바로 들고 면접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끝나는 순간 보조하시는 분이 드르륵 해가지고 자 이제 옆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면접실로 가가지고 열고 이렇게 목례를 하면서 살짝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딱딱딱딱 가서 가운데 의자 이렇게 앉은 다음에 내 구상지를 이렇게 펼쳐놔요. 펼쳐놓으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상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쩌고 저쩌고, 왜냐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하면은 또 여기 있던 타이머가 딱딱딱딱딱 하다가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구상형 대답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그 순간 얘기를 해주셨나? 뭐 즉답형 면접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즉답형 면접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막 진정을 참아야 이제 떨리는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얘를 이렇게 싹 펼치면서 눈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답형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이러한 문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답형은 문제가 2개 아니면 3개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제시한 가지수에 맞게 대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떨지 않고 내가 막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사실은 잘 할 수 있어요. 즉답이나 구상형은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제가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아이명 즉답 면접 대비 전자책입니다. 원래는 출판책을 좀 준비를 하다가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부담도 너무 많고 이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버리면 제가 뭔가 면접관이 되어본 것도 아니고 면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만점, 이렇게 하면 90점, 이렇게 하면 50점 하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닌데 이렇게 책처럼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시문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다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출판책은 접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전자책으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피드백 받아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막상 올리려니까 너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완성된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지금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안 올리려고 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댓글로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 세상이나 제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닌데도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막 목숨 걸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유치원 교사는 시험에 떨어져도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그동안 해놓은 뭐 토익 토플 자료 회사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잖아요.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로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유치원 교사의 진짜 큰 장점인데요.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큰 메리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막 힘들었던 옛날이 생각나고 친구가 한창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1차 점수도 되게 높았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위로도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그냥 그때 그 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나이 먹고 생각하면은 뭐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그냥 제 자료가 어쨌든 준비를 했으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내보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지금 안 꺼내면 영영 못 꺼낼 것 같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잘해놓고 내가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꺼내놔야지. 이렇게 하면 보통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보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중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파일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그 구매 톡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업데이트 할 때 추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 피드백 받아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뭐든지 어깨 힘 빼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홍보를 다 마쳤어요.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유치원 관련해서 궁금한 컨텐츠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자유쌤 인스타 계정, 유자쌤 만화 계정, 그리고 여기 유튜브 댓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 12월 31일인데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좋네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올해만큼 그리고 올해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